역시나 간밤에 비가 좀 왔었나봐요. 아침 되니까 굉장히 선선합니다. 이제부터는 선선을 넘어 좀 추운 동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비가 되게 자주 와요. 그냥 뭐 이건 어떤 의미에서 좀 맞는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행을 특히 아시아 지역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 한국인이라는 거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죠.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되게 좋게 봐주시고, 물론 뭐 그냥 입에 바른 말이긴 하겠지만 good country, beautiful country 얘기도 많이 듣고 좋아요. 좋은데 약간 그냥 특히 이런 뭐 호텔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제 개인적으로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행은 여행답게 하는 걸 좋아해요. 저번 여행 때 영상에도 잠깐 남기긴 했지만 여행이 너무 편해지면 사실은 여행 자체가 귀찮아지거든요. 편한 걸 추구하다 보면 그냥 내 집에 뭐 한국에서 내 집에서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갖고 뭐 그런 게 제일 편하잖아요. 굳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인데 여기서 최대한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건 뭐 개인적인 기호이기도 하지만 여행은 좀 힘들고 저렴하고 뭐 많이 걷고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저렴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가급적 가장 저렴한 현지 교통을 이용하고 숙소도 뭐 비싼 호텔들보다는 호스텔이나 그 지역에서 좀 여행자들이 접근하기 편한 저렴한 숙소들을 이용하려고 해요. 물론 한국 기준 자꾸 뭐 한국과 비교해서 뭐 싸냐 비싸냐, 한국과 비교해서 무조건 싸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돈 10,000원이라는 게 한국에서의 10,000원과 뭐 이런 지역에 와서의 10,000원이 다르고 한국에서의 1,000원과 이 지역에 와서 1,000원이 다르거든요. 한국에서 택시비 10,000원이라고 여기 와서 10,000원 안 되니까 싼 거야, 이건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서 2,000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00원을 부르면 당연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게 뭐 한국에 비하면 싸잖아 라고 용인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식값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다 400, 500에 먹는데 너는 여행객 혹은 한국인이니까 1,000을 내.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1,000이라고 해봐야 4,000원이고 500이라고 해봐야 2,000원인데 야 이거 한 그릇에 뭐 한국에서 한국 생각하면 4,000원이어도 싼 거야.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와서도 정찰제가 어차피 이 나라들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협상을 할 수 있는, 전 나름 그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협상도 하고 뭐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그러면서 약간 여행의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인드도 생각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애교 있게 뭐 내고를 좀 해달라, 뭐 좀 싸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아온 대답은 항상 비슷해요. 너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 돈 많잖아. 근데 왜 저렴하게 하려고 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런 대답 혹은 반응을 볼 때마다 약간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죠. 돈이 없어서는 아니죠. 뭐 여기서 제가 지금 어제부터 오늘 툭툭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그래서 이슈는 500루피예요. 그래봐야 500루피라고 2,000원이거든요. 12,000원에 갈 거냐 10,000원에 갈 거냐의 차이인데, 사실은 뭐 2,000원 때문에 굳이 그걸 협상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10,000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뭐 12,000원을 부르거든요. 그럼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그냥 2,000원 더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은 10,000원에 가는데 나한테 12,000원을 받지? 라고 해서 당연히 내고를 해봐야죠. 협상을 해봐야 될 일이고, 그런 데서 서로 오고 가는 뭐 대화들도 나름 의미가 있고 가치관 이런 거를 주고받는 것도 저는 괜찮고 뭐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역시나 좀 깎고 싶다, 저렴하게 가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너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은 부자잖아. 한국 사람들은 부자인데 왜 저렴하게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물론 어떤 분들은 여행을 와서 물가 싼 나라니까 이 저렴한 물가인 나라에 와서 한국에서 쓰던 만큼 써버리면 와 정말 풍족하고 뭐 더없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겠죠. 뭐 그건 그분들의 취향.
저는 이 나라 왔으면 가장 현지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니고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 돈이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돈이 절약된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여행을 갈 때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여행을 오면 진짜 빠른 시간에 입맛보다도 더 빨리 물가에 대해서는 현지화되는 것 같아요. 바로 뭐 콜라 한번 사 먹어보고 물 한번 사 먹어보고 버스 한번 타보면 대충 그 나라의 물가가 감이 오거든요. 그럼 저도 모르게 모든 기준이 거기에 딱 맞춰져서 더 이상의 지출을 하는 걸 선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아침에도 툭툭 비용 뭐 2,000원 때문에 협상을 하는데, 다른 분들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는 2,000원을 더 비싸게 내고 갈 거라면 저는 그냥 불편하고 불편해도 버스 탈 겁니다. 뭔가 이렇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전공법으로 가기보다 전공법이죠. 오히려 이게 전공법인 거죠. 더 비싼 돈을 내고 가고 싶진 않으니까. 아무튼 가끔은 한국 돌아가서 내가 그때 왜 2,000원 때문에 그 바보짓을 했지 이런 생각할 때도 많은데, 그것도 여행이고 추억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툭툭 기사와 2,000원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버스를 타게 될지 편하게 툭툭을 타고 가게 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40분 정도를 달려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칸달라마 헤리턴스 호텔이고요. 원래 명칭은 헤리턴스 칸달라마 호텔이더라고요.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칸달라마 호수를 끼고 있고요. 들어오는 길조차 포장이 안 돼 있는 정말 정글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가급적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한 의지가 보입니다. 입구도 저렇게 석재나 기존에 있던 돌들을 그대로 써 두었고요. 뭐 일단은 콘크리트인데 외벽도 가급적 녹색을 칠해서 두드러지지 않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보면 입구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 풍경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바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아마 바람도 안에 시원하게 불 것 같고요. 호텔 리셉션도 그 어떤 가림막이나 그 어떤 뭐 이런 벽도 없이 완전 자연 중에 오픈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연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와, 제프리 바와의 그런 아이디어, 이런 건축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마 기존에 있던 안반을 그대로 이용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날개를 펼친 듯한 구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유입됩니다. 그래서 더운 줄 전혀 모르겠고요. 굉장히 넓게 드리워진 그늘 때문에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물론 풍광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이 자연 암석이 굉장히 특이해서 마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 있던 동굴을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리셉션 역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오픈 타입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도 넘치고, 이건 제가 제프리 바와 하우스에서 봤던 제프리 바와가 디자인한 체어예요. 그때 설명하기에 칸달라마 호텔을 간다면 꼭 이 제프리 바와 디자인의 이 체어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바위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와, 이 달팽이 모양처럼 안으로 들어가면서 좁아지는 공간을 통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와, 자연바람이죠. 칸달라마호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자연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고요. 충분히 의도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설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입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시원하고 청명한 바람이 붑니다. 쉴 새 없이 불어와요. 와, 굉장합니다. 제프리 바와가 얼마나 이 스리랑카의 자연을 사랑했는지 이런 공간 구성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평화로운 공간인데 마치 여기서의 주인은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이고 공간이고 그 모든 건물은 결국에 자연을 아주 잘 조망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처럼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수영장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칸달라마 호텔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한데요. 저렇게 칸달라마 호수를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 풀이 시각적으로는 마치 내가 지금 칸달라마 호수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런 틈새 공간들을 구성한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이렇게 보면 바위들이나 이런 자연지형을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성괴시키는 걸 최소화하면서 가급적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영장은 저 드넓은 칸달라마 호수를 향해 열려 있고요. 아마 방향을 보건대 일몰이 조망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최고의 이 스위밍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저 앞에 보이는 칸달라마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건물은 전반적으로 자연 지반 위에 그대로 올라 앉아 있는 형태예요. 레벨도 그 주변의 바위 레벨을 고려해서 만든 것처럼, 그래서 바위를 그냥 오르면 다른 층으로 연결도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텔 오른쪽에 있는 그냥 바위를 걸어 올라왔더니 자연스럽게 그 위층으로 연결이 되고요. 위에는 또 이렇게 넓게 테라스에 조경이 되어 있어서 주변을 조망할 수 있게끔 야외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사실은 여기서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건물 자체보다 이 호텔이 앉아있는 이 위치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위치를 찾아냈는지 참 대단합니다. 저렇게 윙 쪽의 건물을 보면 거의 풀숲에 뒤덮여서 사실은 어느 게 건물이고 어느 게 자연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자연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호숫가의 풍경도 너무 멋있네요. 듣기로는 가끔 가다가 그 아침 일찍 코끼리들이, 야생 코끼리들이
물을 먹기 위해 이 칸달라마 호수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객실에서 보면 가끔씩 야생 코끼리들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호텔은 이 칸달라마 호수 한쪽 편에 이 거대한 바위 위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건물을 배치할 때도 가급적 이 바위의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말 그대로 호텔을 거대한 바위에 살짝 앉혀놨다고 봐야죠. 확실히 칸달라마 호텔에서의 주인공은 건물이 아니라 첫 번째가 자연이고, 두 번째가 이 자연을 잘 담게끔 프레이밍 해주는 건축가의 능력이고, 세 번째가 다양하게 이어진 이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연 앞에 모든 게 무의미해지네요. 자연이 너무 멋있습니다. 호수는 더없이 평화롭고, 그냥 이 호텔에서 이 호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호텔을 설계할 무렵에 제프리 버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름다운 자연에 거슬림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어색함도 없고 거슬림도 없습니다. 위쪽 레벨에 있는 수영장인데요. 와, 이 수영장도 정말 탁월합니다. 수영장 바닥을 기존에 있던 바위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일부는 타일을 깔아서 수영장을 만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바위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이네요. 이러면 비록 내가 풀에 몸을 담그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자연 계곡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겠죠. 비가 좀 날리다가 그치면서 해가 나니까 와, 진짜 이쁘네요. 이렇게 햇살이 떨어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에서도 수평창으로 다 전창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어디서든 자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복도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사실 걸으면서도 제가 지금 내부를 걷고 있는지 외부에서 걷고 있는지 착각이 들 만큼 굉장히 투명해요. 이 창밖으로 보여지는 이 자연이 워낙 광대하고 이게 워낙 멋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실내라는 생각이 잘 안 들 만큼 아마 그걸 의도했겠죠. 이렇게 수평적으로 풀로 창을 내면서 말 그대로 액자처럼 바깥 이 자연을 그대로 담아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뷰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요? 제프리 버하의 집에서도 볼 수 있었던 딱딱하지 않은 이런 형태들, 그리고 하얀색, 백색 페인트와 스토커를 써서 만든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난간들도 이렇게 뭐 철물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메스가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게 어떤 공간을 그대로 연속시켜주고 이어주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층의 공용 공간에서는 이렇게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것들에 가장 큰 역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창도 크게 설치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라운드홀 느낌이 되게 좋아요. 뭔가 공간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의 동선을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창호의 양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대부분의 창문들이 아주 시원하고 크게 열릴 수 있게끔 계획이 돼 있어요. 창문의 분할을 보면, 그래서 어떤 층들은 굉장히 많이 열어놨는데, 그러다 보니 이 소리와 바람, 심지어 공기까지도 정말 내부와 외부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층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외부의 바위들은 그대로 건물 내부로 관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입된 바위가 하나의 조형작품이고 상징물인 것처럼 공간의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퍼블릭한 공간들은 이렇게 창을 열 수 있거나 슬라이딩으로, 아니면 이렇게 아예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칸달라마 호수로부터 오는 바람을 다 건물 내부로 유입시킬 수가 있고요. 아무리 유리창을 깨끗이 닦는다고 해도 유리를 통해서 보는 거랑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는 건 좀 다르거든요. 확실히 그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외부에서 보여지는 형태나 조형 이런 것들은 최소화했는데, 내부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간감이나 디자인, 형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계단이나 공용부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디자인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애를 쓴 모습이 보입니다. 건물의 내부는 주로 이렇게 흰색하고 검정색 두 가지 톤을 썼는데요. 제프리 바와가 개인적으로 이 검은색과 흰색의 이 반복 패턴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마치 체스판처럼. 그래서 심지어 키우던 강아지도 달마시안을 키웠고, 제프리 바와의 집에 가면 대체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색들이 가장 강렬한 흰색과 검정색입니다. 근데 이 칸달라마 호텔에서 역시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을 대비되게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바와의 건축적, 디자인적, 색채적인 특징, 이런 걸 칸달라마 호텔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호텔은 30년이 넘은 호텔이에요. 지어진 지 1994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30년이 됐죠. 그만큼 사실은 반짝반짝하거나 그렇게 규모가 화려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 쪽에 가치를 둔 호텔은 아니라서. 일반적인 호텔들에 비해서 퍼블릭 스페이스로 할애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객실보다는 이런 공용부 공간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이 뒤쪽, 호텔의 뒤쪽에 이 있는 그대로의 절벽을 활용한 게 보이는데요. 한 줄기 빛이 떨어지니까
마치 큰 그림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역시나 바람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자연 지반을 훼손을 최소화해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막힌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요소의 외부 계단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레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해서 동선이 연결되도록 계획이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상부층에 있는 이제 객실존으로 이어지는 공간인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편복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편복도의 후면 쪽은 그냥 내추럴한 자연 상태로 오픈시켜 놨습니다. 여기는 각도를 달리하면서 만나는 그 객실부가 만나는 부분의 공용부고요.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꾸며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보이고요. 복도의 안쪽은 후원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담아 놓은 모습이에요. 이 호텔의 뒤쪽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입니다. 뭔가 꾸며 놓거나 뭐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 위에다가 말 그대로 그냥 호텔을 하나 올려놓는 게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객실 쪽은 이렇게 외부로 프레임을 내서 자연스럽게 이 덩쿨 식물이 타고 올라가게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쾌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벌레들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호텔이 그냥 밀림 속에 있다라는 컨셉에는 아주 충실한 것 같아요. 아마 객실 내에서 바라볼 때도 충분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공용부도 뒤쪽이 다 열려 있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사실은 이 넓은 공간을 그냥 이렇게 비워뒀나 싶은데, 저렇게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해 놓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사진처럼 감상하고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죠.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뒤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확실히 이런 편복도에 장점이 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호텔 복도라는 느낌이 잘 안 들죠. 그냥 어떤 숲속을 사파리처럼 이렇게 산책하듯이 걷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객실 문만 열고 나오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사실 쾌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각적으로나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듣기로는 여기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의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해요. 밖으로 나올 때는 항상 절대 문을 잠그라고, 그냥 닫아두면 원숭이가 열고 들어와서 방을 망친다고 잠그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텔에서 이 부분이 공간적으로는 가장 멋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뷰가 워낙 좋아서 저쪽으로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플로어를 이렇게 어둡게 처리해 놓다 보니까 풍경을 바라볼 때 방해 요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더 집중이 잘 되는 느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실제로 창문을 많이 열어 놓다 보니까 이게 내부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왼쪽에 바위도 그렇고 바람도 불고 새소리도 들리고 하다 보니 그냥 외부 같은 느낌, 발코니 같은 느낌이에요. 이 칸달라마 호텔은 스리랑카의 내전이 거의 종식될 무렵 이제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관광 사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 부흥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관광 산업을 집중하는데, 그 중심 지역이 흔히 역사 문화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지역 중에 하나인 이 담블라에다가 훌륭한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 프로젝트 및 호텔을 계획하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제프리 바와에게 의뢰를 하게 된 거고, 사실은 이게 맞는 거긴 한데 제프리 바와에게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입지까지도, 호텔이 지어져야 할 입지까지도 결정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프리 바워가 여러 군데 대상지를 돌아보다가 이 작은 호수 칸달라마 호수 주변에 위치를 정하고 이 칸달라마 호수변에 있는 거대한 바위산을 선택했다고 해요. 사실은 자신의 컨셉을 명확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죠. 대부분 땅을 가진 소유주, 땅을 가진 지주가 주체가 돼서 그 땅에 자신이 짓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건축가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색다르긴 한데 그러다 보니 좀 더 완성도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바와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한 땅에 아마 땅을 정할 때부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겠죠. 이 땅에는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이렇게 건물을 계획해야겠다라는 게 아마 명확히 섰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둘러본 제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건축이에요. 자신의 폼을 굉장히 낮추고 자연을 어떻게든 끌어들일 수 있게끔 그 자연에 그냥 한 숟갈 올려놨다라는 기분 정도로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여기 오면 그 어느 누구도 건물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건물을 보고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아주 쾌적하고 편리하게 자기가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있고 자연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아주 현실적인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이 꼭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건축의 모든 걸 압도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을 제공하되 그게 좀 더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자연과 접한다고 해서 밀림 속에 들어가 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절충선, 사람들에게 아주 더없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들어와서 그 머무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내가 이 자연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계획했다는 건 건축가로서 아주 대단한 선택이고 그런 안목, 식견, 재능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대단한 곳입니다. 저도 아마 돌아가서 도면을 그리라고 하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건물은. 다만 각각의 위치에서 보여지는 이 칸달라마 호수 주변의 자연과 가급적이면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 했던 바와의 의지들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주 훌륭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얼핏 보면 그냥 수영장 같지만 제 생각엔 여기가 이 칸달라마 호텔과 자연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곳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칸달라마 호텔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전 세계 1000개의 건축물 중 하나에 선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 1000개의 건축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입장에선 훌륭합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항상 그런 게 고민이거든요. 뭐 하면서도 뭐 자연 집안율이 어떠니, 비오톱이 어떠니, 뭐 어떻게 해야 하느니, 뭐 어떤 게 친환경이니 하면서 사실은 아이러니하죠. 건축이란 행위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과연 건축이란 행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친환경에 대해 뭘 얼마나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당당하게 우리 건물은 친환경입니다. 뭐 녹색건축 등급 1등급 받았습니다. 우수 등급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건축이란 행위 자체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아주 필요한 행위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집안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제프리 바와가 이런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건 여긴 스리랑카라서일 거예요. 아마 한국의 서울이거나 했다면 불가능했겠죠. 이렇게 뭐 자연 집안을 그대로 살려둔 채로 건축을 하고 자연을 받아들이고 자연 자체가 이미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하겠죠. 결국에 모든 건축 행위라는 거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하는 거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유수한 건축가들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더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의견이 합일되는 거죠. 야, 좀 더 객실수 늘려, 야, 좀 더 규모 있게 지어, 야, 좀 더 외벽에 신경을 써, 뭐 등등등의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건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프리 바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아마 그의 의견을 가급적 받아들여줬던 건축 관계자들도 큰 영향을 그들의 업적도 대단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물 자체로 보면 크게 이야기할 만한 게 없기는 해요. 이미 30년도 넘어서 심지어 각 객실이나 이런 공용 공간들이 굉장히 낡았고, 가구들조차도 가급적이면 제프리 바워가 계획했던 그 시대 그 가급적이면 그 모든 걸 남겨두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 낡고 오래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호텔을 무조건 최신 시설로 깔끔한 데를 이용할 거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좀 비싼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세상에 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내가 머물며 어떤 시간을 한번 보내본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칸달라마를 천천히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는 시간이 돼서 밖으로 나가려고 다시 들어왔던 리셉션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어요. 이 복도의 형상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이 자연한반도 그렇고 뭔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 또 다른 세계로 나오는 느낌, 그런 느낌들도 좀 있고, 아무튼 이 복도를 지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되게 묘하고 재밌고 신기합니다. 흔히 차원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 나온 느낌, 그리고 다시 이렇게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 아무튼 새롭고 재밌습니다. 이번엔 이런저런 이유들로 아무튼 숙박을 못하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나왔지만 다들 관계자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데빌스 치킨이고 데빌스 프론이고 요건 볶음밥. 이 데빌스가 붙은 것들은 우리나라 매운 볶음 요리하고 맛이 똑같아서 확실히 맛있네요. 이게 먹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아는 데 있다고 데려와 줬어요. 고생해서 오늘은 제가 점심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칸달라마도 예상했던 거에 120%로 만족스럽게 잘 봤고요. 잘 데려다주고 잘 기다려준 기사분이, 툭툭 기사분이 고마워가지고 식사를 제가 대접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실 이 현지에서 작은 금액도 아닌데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얘기했더니 그 식당으로 데려가줘가지고 정말 몇 끼 만에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2-3일 동안 거의 빵 한 개씩 먹으면서 버텼는데 여기서 진짜 제대로 속풀이하고 배에 뭔가 가득 담아갖고 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로컬버스를 타고 캔디로 가고요. 너무 오랫동안 시골에 머물러 있었던 느낌이에요. 이제 문명화된 도시 캔디로 가서 ATM에서 돈도 좀 찾고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캔디로 갑니다. 이름 참 예쁘죠? 동네 이름이 캔디예요. 비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왠지 망한 것 같은 느낌인데, 순식간에 지금 막 길이 다 물바다가 되고, 와, 나 숙소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 비가 한번 와도 화끈하고
해가 한번 내릴 때도 화끈하고 바람이 한번 불어도 화끈하고 진짜 화끈한 동네 같아요. 교통정체가 엄청나는 거 보니까 캔디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차가 엄청 많네요. 와, 비는 많이 오고 제대로 망한 것 같습니다. 숙소까지 갈 길이 깜깜하네요. 구글 지도에 버스 터미널은 여기서 한참 숙소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 내려주고 다 왔다고 내려 그러네요. 비는 엄청나게 오는데 망했습니다. 숙소까지 되게 먼데. 일단 캔디까지는 왔습니다. 산을 몇 개나 넘었나 모르겠어요. 이 캔디가 높은 동네에 있는 도시라서 그래도 좀 서늘하네요. 근데 비가 와서 더없이 축축합니다. 다행히 버스 안에서 슬리퍼로 재빨리 갈아 신긴 했는데 와, 우산도 없는데 제가 생각했던 위치에다가 아닌 데다 내려줘가지고 일단 지도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멀고 자지구를 떠나서 여기가 중앙시장 있는 쪽이네요. 센트럴마켓 있는 데인데 지도에 제가 걷는 속도가 나오는데 뭐 생각보다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500m? 좀 더 가까이 세워줬으면 좋으련만. 아무튼 엉뚱한 데다 세워줬고 여기는 중앙시장이고 그래도 뭔가 동네가 되게 활기차네요. 제가 며칠 동안 너무 시골 산속에만 있었더니 산은 아니었지 거기가 밀림 속에만 있었더니 뭔가 이런 활기찬 분위기가 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게 찾아가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긴 한데 와, 진짜 정신없네요. 참 이상해요. 너무 조용한 데 있으면 또 괜히 심심하고 와, 이렇게 또 너무 붐비는 데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동네가 되게 예쁘네요. 여기 슬리퍼 신었더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 기찻길이 이렇게 있네요. 제가 며칠 있다 기차 타긴 할 건데 비가 오는데도 지금이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캔디 최고 중심부 같아요. 그래도 일단 완전 시골을 벗어나니까 좋긴 좋네요. 밥 먹을 때도 많고 물건 살 때도 많고. 와, 시기리아는 너무 시골이라 시골인데 가다 놓고 두드러 패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식당이 없는데 그 식당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서 그럼 맛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맛도 없고 진짜 우울했거든요, 음식 때문에. 근데 여기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뭔가 풍요로운 도시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가 체질에 맞나봐요. 와, 빵집이다. 와, 신난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비를 맞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또 얼마 만에 비 맞는 건지 모르겠네. 아이고, 도시라 그런데 시끄럽긴 시끄럽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여기도 원숭이는 답이 없어요. 뭔가 비를 맞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Hi, hello. Sorry. 숙소에는 투숙객이 오늘 저밖에 없네요. 지금이 사람이 많은 계절은 아니라고 합니다. 숙소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건물이라고 해요. 그 건물을 여기 주인이 개조를 해서 호스텔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업할 수 있게끔 뭐 돼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1층에도 공용 공간이 있네요. 매우 깨끗하고 아주 클린합니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